우리 합격 대비 이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먼저 간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현대 간호의 경향이라고 해서 제가 요점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커스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위주다, 누가 갑이다, 환자가 갑이에요. 쉽게 말해서 환자 위주라는 거, 환자 위주라는 거. 그리고 또 오늘날은 육체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육체, 정신, 뭐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전인 간호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포괄 간호다 같은 말입니다. 포괄이라는 게 모두를 아우르는 걸 말하잖아요. 육체든 정신이든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보겠다. 전인 간호, 포괄 간호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고도 많고 하는데 1차, 2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3차 예방인 재활에도 힘을 쓰겠다. 그래서 재활 간호다 이런 말. 그리고 오늘날은 치료보다는 만성질환은 치료가 잘 안 되죠.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자.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모든 게 환자들을 모두 모아서 그냥 일률적으로 간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개별 간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환자 위주다. 그리고 전인 간호다. 그 말은 포괄 간호다 같은 말이고 재활, 예방, 개별 간호, 이게 포커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호의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간호의 대상자는 환자다 라고만 말하면 절반에 밖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간호라는 거는 누구다?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 모두 다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환자와 건강한 모든 사람이 간호의 대상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무엇에 대해서 건강한 거라고 했냐면 신체적으로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하다. 근데 육체는 건강한데 사이코패스면 안 되죠.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지만 그 사람이 집에서 은둔형으로 아무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교류도 안 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거는 그건 진정한 건강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람들과 지내고 주부는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위치에서 대인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건강, 안녕까지 갖추었을 때 건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WHO에서 말한 건강에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를 좀 유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안녕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빠진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영적인 것도 들어가요. 그런데 WHO라는 말이 명시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영적인 안녕은 빠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간호를 하는 3요소에는 먼저 스킬이 필요하죠. 기술적인 간호 스킬. 그 다음에 과학적인 간호라는 거는, 과학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거죠. 지식인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간호하면은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문제 중에서 간호의 3요소 중에서 과학적 간호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지식, 그죠? 이런 식으로 기술, 지식, 사랑 이렇다는 거 간단하게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한국 간호조무사의 윤리 강령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하고 쭉 설명이 된 것 중에서 얘가 이 예를 가지고 예를 물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가 무슨 예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투약의 실수를 했어. 투약의 5원칙, 환약, 시, 용용 5가지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투약의 실수를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죠? 또는 병동 물품을 분실하고 파손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숨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간호조무사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숨기고 은폐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다? 정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 정직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이렇게도 물었죠. 다른 요런 식으로도 물어요. 동료가 혈압계를 파손시키는 걸 봤는데 그걸 숨기는 거예요. 동료가 혈압계를 파손하고 숨기는 거를 내가 봤다고요. 내가 봤다고. 그러면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내가 다른 친구는 아니면 동료가 혈압계를 떨어뜨려서 파손시키는데 숨기는 걸 보고는 빨리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래 말하면 꼰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다? 당사자가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설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정직하게. 그 다음에 다른 동료가 하는 걸 발견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동료 보고 보고하라고 설득한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언급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 직업윤리라는 거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간호조무사로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윤리를 지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도장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의사가 마취제 주사했다고 마취제 주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환자에게도 해를 안 주고 나도 뭔가 책임의 소재가 묻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한계를 식별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므로써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무조건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게 직업윤리 유익한 점입니다.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여러 인력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의사와도 접촉을 하겠죠. 그럼 의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법규에서도 나왔어요. 부도덕한 행위를 요청받았어요. 이때 부도덕한 행위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환자들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건데 우리 보고 하라고 시켰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묻는 거는 간호사와의 관계 많이 묻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와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시 감독하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간호 계획과 방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시된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시켰을 때 그 이상의 선으로 자기가 오버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호사의 지시하에 간단한 간호법. 자, 지시하에 해야 됩니다. 간호법, 그리고 예방조치, 지시하에, 그리고 지시하에 병원 규칙, 그리고 지시하에 간호 방침 이런 거를 교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간호사의 지시하에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가 이번에는 지시하에 해야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응급 환자가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으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없으니까 지시하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의사나 간호사를 부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실 물품 관리. 자, 병동에 여러분 실습해 보셨죠? 그럼 병동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 물품은 누구의 책임하에 있다? 수간호사의 책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번에 사직을 할 때,
사직을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임상에서 근무하실 때 그만두게 될 때, 퇴사를 할 때는 언제 말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알리고, 그리고 알렸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안 구해졌는데 딱 그만두는 게 아니고 후임이 정해진 후에 떠나는 게 좋겠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알리고 후임 구하라는 시간을 주고, 그런데도 상황이 안 좋아서 구해지지 못하면 조금 더 기회를 줘서 후임이 정해진 다음에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이번에는 데이, 이브, 나이트인데, 야, 너 오늘 너하고 나하고 데이하고 이브닝 좀 바꾸자. 우리 둘이서 말 나누고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이때 근무 시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언제 말해야 됩니까? 사직은 언제 말했어? 한 달 전에. 근무 시간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언제 말한다? 가능한 한 일찍이에요. 내가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누구한테 말한다? 당사자, 대의인 간호조무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 업무 밖의 일을 지시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지시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중히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바른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이 보기로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쭉 읽으면서, 중요하지만 외울 내용은 아니죠. 쭉 보면서 함께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자와의 관계죠. 얘도 중요하죠, 여러분. 환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환자가 궁금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물어봤어. 이때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인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저 연예인 또는 누구 뭐 관계자 질병 물어봤어요. 상태가 어떠냐고. 자, 저한테 보도 오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환자 질병에 대해서 물을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환자의 비밀은 우리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환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자 비밀을 룰루랄라 떠들었어? 그러면 벌이 얼마라 그랬어요? 3년에 3천이라 그랬죠. 환자 비밀 누설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환자가 고맙다고 금품이나 또는 사례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병원 규칙상 안 된다고 설명하고 끝에는 항상 어떻다? 거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업무가 바쁜데 침대 시트 갈아달라고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황을 설명한 후 나중에 갈아준다. 그죠? 그 다음에 환자는 어쨌든 안 됐잖아요. 많이 아프고 측은하잖아요. 그래도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자, 이 말은 여러분, 나는 간호조무사고 당신은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자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그런다면 환자 가족이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자 가족이요. 자, 그럴 때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한다. 똑같은 말이죠. 환자가 물어봐도 우리 가족이 물어봐도. 그 다음에 간호사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시하에 간단한 이런 것 등은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직업적 관계, 간호사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두 가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 간호 행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답형.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태만이라는 말은 게을러졌다, 게으르다 이 말이죠. 주의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를 하다가 과한 실수를 한 거를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위급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즉시 보고해야 되잖아. 그게 해야 될 업무잖아요. 근데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어떻게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또 환자가 뭐 다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게 됐을 때는 내가 똑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실수가 있었던 거지. 이런 거를 업무상 과실,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묻는 것보다는 사례를 말할 거야.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다음 중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더운물 주머니를 적용하는데, 더운물 주머니는 여러분 온도 측정이 중요하지 않나? 맞죠? 온도가 몇 도라야 돼? 46도에서 52도라야 되거든. 근데 그 온도를 측정해서 환자에게 대주고,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온도 감각 같은 게 좀 무디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화상을 입었을까 자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안 차려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게을리해서 실수가 일어난 거죠.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요. 환자에게 사이드레일을 안 올려줘가지고 환자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올려줘야 되잖아, 밤에 잘 때. 근데 안 올려줘서 떨어졌어.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요. 그리고 수술해야 될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복강 안에 꺼즈가 발견됐어. 그럼 우리가 꺼즈 같은 거 카운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해서 복강에서 발견됐어.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정맥주사 병 안에 이물질이 있어요. 정맥주입하는 병 수액 안에. 그거는 주의, 의무, 태만이 아니죠. 내가 그 주사병 안에 이물질을 넣는, 내가 넣었나? 또는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질 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는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되셨습니까?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설명 및 동의 의무라 그랬어요. 설명 및 동의 의무는 말 그대로 설명해주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언제 그래야 돼? 시행 전에. 시행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죠. 시행 전에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간호관리에서는 여러분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 아까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주의, 의무, 태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간호조무사 업무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해야 될 업무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먼저 환경 정리, 눈도장으로 기억하세요. 환자 관찰,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검사물 수거예요. 검사물을 채취라고 하면 틀렸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간호조무사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 그랬죠. 요거를 눈여겨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물을 채취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검사물을 뭔가 채취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물 채취된 거를 운반하는 거, 수거하는 거, 운반하는 거 이런 건 우리 업무지만 채취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보조하는 거 업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심, 드레싱을 준비한다 그래야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드레싱을 실시한다 이래 말하면 업무 아니야. 드레싱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체온, 맥박, 호흡을 측정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임종하고 나서 사후 정리하고 그리고 침상 정돈하고 그죠? 정돈하고 그 다음에 낙상이나 화재 요소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기구나 물품의 재고 조사
또는 보고하고, 그리고 진료 보조하고, 진료 보조입니다 여러분. 보조하고, 그리고 간호사 지시하에 환자 교육하고, 그리고 계획된 간호 지시를 수행하고, 이런 것 등이 간호조무사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조금 조심하실 거는 검사물을 수거한다는 거, 드레싱을 준비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업무에 절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 처치한다 라고 하면 안 돼. 처치가 아니라 우리는 보조하는 거예요. 처치한다 들어가면 안 돼요. X. 드레싱한다 X. 검사물을 채취한다 X. 치료한다 X. 그리고 약을 투여한다 X. 그 다음에 간호 기록한다 X.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간호사 업무를 분담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간호사 업무를 보조한다고 해야 돼. 분담이라는 말은 간호사 업무인데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간호사 업무와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어를 조금 신경 쓰셔서 봐주실 것.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간호조무사 업무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자주 물어보니까요. 정리 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론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740시간.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긴 시간 뭐 했습니까? 실습 780시간 실습을 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국가고시를 보면은 3월 11일 날 국가고시를 보면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자격을 주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그 하는 내용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라 라고 돼 있어요. 보수교육. 그럼 이때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는다? 매년마다. 매년 몇 시간 받는다? 8시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현재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격신고라는 거 있죠.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몇 년마다 한다? 이거는 3년마다. 보수교육은 1년마다. 자격신고는 3년마다. 자격신고는 3년마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수교육 이렇게 하고 자격신고 이렇게 하라.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면 여러분은 간호조무사인 여러분은 의료인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료인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이런 자격신고나 보수교육이나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의료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기억납니까? 법규에서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까지 신경을 쓰십시오. 되셨죠? 정리하세요.